안녕하세요. SEO 마스터 이실장입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검색이 안 뜬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대부분은 키워드나 글 제목을 먼저 바꿔보지만 정작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사이트맵입니다. 사이트맵은 내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지를 검색 엔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여기 이런 글들이 있으니 확인해줘 라고 로봇에게 지도 한 장을 건네주는 거죠. 사이트맵이 있다고 검색 순위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에 이런 페이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신호 역할은 합니다. 반대로 사이트맵이 없거나 잘못 구성되면 검색 엔진이 일부 페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도 생기죠. 특히 새로 만든 사이트나 페이지가 많은 경우엔 거의 필수에 가깝죠. 오늘은 사이트맵이 뭔지,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설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면 검색 누락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트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HTML 사이트맵입니다. 방문자 입장에서 사이트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페이지예요. 예전 웹사이트 푸터에서 자주 보던 사이트맵 보기, 링크 기억나시죠? 클릭하면 회사 소개, 제품 카테고리, 공지사항 같은 주요 메뉴들이 정리된 페이지가 열립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안내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XML 사이트맵입니다. 이건 사람보다는 검색 엔진 로봇을 위한 지도입니다. 로봇에게 우리 사이트에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중요한 페이지예요. 최근에 수정된 날짜는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구글이 사이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미지나 영상, 뉴스용 사이트맵도 있긴 한데요. 이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부가적인 옵션일 뿐이고 핵심은 HTML과 XML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사이트맵은 단순히 있는 게 낫다 수준이 아닙니다. 구글은 사이트맵의 완성도와 오류율도 사이트 관리 품질의 일부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이트맵에 없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나 중복된 주소가 잔뜩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사이트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죠. 즉, 사이트맵은 그냥 넣기보다 제대로 만들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이트맵은 사이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기본으로 꼭 설정해줘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사이트 안에 페이지가 많다면 사이트맵은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쇼핑몰처럼 상품이 수백 개씩 있는 사이트는 검색 엔진이 내부 링크만 가지고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사이트맵이 있으면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서 검색 누락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이트를 막 만든 경우입니다. 신규 도메인, 새로 만든 블로그나 홈페이지처럼 외부 링크도 없고 검색 엔진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이트는 아예 존재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사이트맵이 여기 사이트 있어요 하고 제일 먼저 손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용 랜딩 페이지처럼 다른 페이지랑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페이지들도 있어요. 내부 링크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검색 엔진이 그 페이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일수록 사이트맵으로 직접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자주 올라오는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도 해당됩니다. 하루에도 글이 몇 개씩 올라오면 검색 엔진이 변경사항을 놓치기 쉬운데 사이트맵을 활용하면 페이지 업데이트 시점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서 새 글이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사이트맵은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를 인식하고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시작점이기에 사이트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트맵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또 괜히 기대만 잔뜩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검색 엔진이 사이트 구조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글이나 페이지가 크롤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또 사이트맵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구글이 이 사이트는 기술적으로 정돈되어 있네 라고 판단하는 간접적인 신뢰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오해와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맵을 제출한다고 해서 인덱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사이트맵은 말 그대로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하고 구글에게 목록을 건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인덱싱 여부는 결국 구글이 직접 판단합니다. 콘텐츠가 중복됐거나 품질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이트맵에 넣었더라도 인덱싱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맵에 A, B, C 페이지가 들어있어도 그중 C가 구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크롤은 하되 세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잘못 만든 사이트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404 에러가 나는 페이지, 리다이렉트가 걸린 주소, 외부 도메인 URL, 같은 페이지인데 파라미터만 다른 중복 URL들 이런 걸 그대로 사이트맵에 넣어두면 구글이 사이트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류율이 높다는 이유로 멀쩡한 페이지까지 순위에서 밀리거나 크롤링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은 사이트맵을 참고는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직접 점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검색 엔진이 순위를 매길 때 정말 보는 건 따로 있어요. 콘텐츠가 얼마나 유익한지, 내부 링크 구조가 잘 짜여 있는지, 방문자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권위, 신뢰도 등등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사이트 맵은 어디까지나 검색 엔진에게 명단표를 건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출전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진 않잖아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사이트 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HTML 사이트 맵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실제 사용자, 즉 방문자가 보는 사이트 맵이에요. 보통 사이트 하단 부터에 사이트 맵 링크를 넣고 클릭하면 회사 소개, 제품, 고객센터, 공지사항 같은 주요 메뉴가 정리된 페이지로 연결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하나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카테고리는 2단계 안에서 끝내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돈하면 됩니다. 핵심은 길 찾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XML 사이트 맵입니다. 이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보는 버전이죠. 로봇이 이 파일을 읽고 사이트 구조를 이해합니다. 워드프레스라면 아주 간단해요. 요스트 SEO 플러그인 설치 후 설정 메뉴에서 XML 사이트 맵 기능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워드프레스를 쓰지 않는다면 XML 사이트 맵 제너레이터라는 무료 도구가 있어요. 내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이트 맵 XML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걸 사이트 루트 폴더에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이제 만든 사이트 맵을 검색 엔진에 제출하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구글 서치 콘솔 접속, 내 사이트 등록, 왼쪽 메뉴에서 사이트 맵 클릭, 주소 입력하고 제출 버튼 클릭, 성공 메시지가 뜨면 완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한 줄씩 짚어드릴게요. 404 에러 페이지는 절대 넣지 마세요. 리다이렉트나 외부 도메인 URL도 제외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주소만 파라미터로 다르게 생긴 경우 중복 등록은 금지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누적되면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는 관리가 엉성하네 하고 판단해서 전체 사이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요약하면 사이트 맵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XML 사이트 맵 외에도 이미지 사이트 맵과 비디오 사이트 맵이라는 확장형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구나 설정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콘텐츠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미지 사이트 맵은 제품 사진이나 시각 자료가 핵심인 쇼핑몰, 갤러리형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사이트처럼 이미지가 검색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미지 URL을 별도로 명시해주면 구글이 놓치기 쉬운 시각 콘텐츠까지 정확하게 수집하고 노출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사이트 맵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예를 들어 교육 플랫폼, 브랜드 홍보 영상이 많은 기업 홈페이지 등에 적합합니다. 검색 엔진은 텍스트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에 대한 메타 정보, 예를 들어 제목, 설명, 재생시간, 썸네일 URL 등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 사이트 맵은 이 정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블로그나 소규모 콘텐츠 중심 사이트라면 굳이 이미지 비디오 사이트 맵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XML 사이트 맵만으로도 충분히 구조를 인식시킬 수 있고 검색 누락 이슈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이트 맵은 SEO의 핵심 무기는 아니지만 검색 누락을 막는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요즘처럼 크롤링이 지연되고 페이지 누락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 기본기가 전체 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글을 올려도 검색이 안 될까? 그럴 땐 콘텐츠 품질이나 링크 구조 이전에 사이트 맵부터 제대로 제출돼 있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기본 구조가 불안하면 검색 엔진은 그 페이지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 맵 오류 잡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라면 오늘 영상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글 상위 노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이 실장이 직접 구조를 살펴보고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적 방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자책을 무료로 열어두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전자책은 유료 구매로 바뀔 수도 있어서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사이트 맵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더 실전적인 SEO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